교통사고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으로 혜택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다뤘던 주제 내용입니다. 다시 또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 다뤘던 내용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게 될 주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통사고로 이제 단순한 일반적인 부상이 아닌 아주 심한 가장 대표적인 식물인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심한 어떤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소송이 끝난 또는 보험회사 합의가 끝난 뒤에 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자, 그럼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가 된 경우 또는 소송 통해서 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자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합의금이든 또는 소송 판결금이든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그럼 과연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면은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가지고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치료비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서에 향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재소 합의에 대한 권리 포기를 내용으로 한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합의 시점에서 모두 종결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시점 이후에 향후에 발생된 모든 치료비라든지 이런 모든 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자분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하고 신체감정의 내용에 보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장애가 어떻고 또는 식물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는 위험이 어떻고 또는 개호가 필요하다, 개호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필요하다. 그 외에 앞으로 향후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또는 향후 보장보다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그 항목별로 해서 감정 내용을 정해서 회신해 주게 됩니다. 그 안에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향후 치료비로 해서 피해 보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신체 감정상의 감정의사가 환자에 대한 신체 감정에 대한 회신할 때 이 향후 치료 비용은 이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추정을 해서 피해 보상을 향후 치료비 계산하는데, 문제는 실제 환자가 예를 들어 식물인간 같은 경우,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에서 가료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계속 가료를 해야 될 필요가 큽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한 달에 적어도 한 4,500 이상 이렇게 많은 치료비가 들 겁니다. 당연히 병원에 계속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치료비를 계산해서 향후 치료를 계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의사들은 통상적으로 신체 감정을 할 때 계속해서 입원을 전제로 해서 향후 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감정한 경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기간 이후에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려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 외래로 치료를 하라든지 또는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재입원해서 입원을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입원을 해서 입원을 전제로 해서 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이후에 집에서 안전가려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외래로 치료한다든지 또는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응급실 통해서 일정 기간 입원을 하는 그런 치료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치료비 향후 치료 금액이 입원했을 때 비용보다는 엄청나게 금액이 적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신체감정 의사의 감정 내용 가지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 내용의 향후 치료비 항목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판결 향후 치료비 항목을 감정 의사가 이렇게 해서 결국 판결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판결 금액을 수령한 뒤에 일정 기간 뒤에 계속 입원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판결 이후에 집에서 가료하게 되면은 아무리 치료비가 조금 적게 들겠죠. 하지만은 계속해서 입원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분명히 신체 감정상에는 계속해서 입원해서 감정에서 향후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퇴원 이후에 계속 가료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향후치료를 받은 금액으로 판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환자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입원 치료를 하겠다, 내 돈이 들더라 입원 치료를 하겠다 해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비가 향후치료비로 해서 결정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겠죠. 자, 그렇다면 향후치료 받은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그 치료비에 대해서
과연 건강보험 혜택이 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논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소송 통해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때는 적어도 향후치료비, 감정의사의 향후치료비로 결정된 그 금액이 이 피해자에게서는 타당하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향후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수행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해서 그 치료비로서 감당이 안 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피의자 측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향후치료 이렇게 많이 올 거로 생각했더라면, 치료비가 많이 소진될 거 생각했더라면은 그 당시에 향후치료비 그 금액으로서 합의를 내가 수용하고 판결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결로 받았을 때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받은 그 금액이 실제로 발생된 치료비에 전혀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지출된 치료비가 향후치료 항목을 초과한 엄청난 손해가 클 경우에 있어서 그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결 이후에 이제 보험회사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영수증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상기 금액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도 문구가 있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판결 이후에 수령할 때도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꽝 도장 찍고 돈을 수령하게 되면은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의 일부입니다. 이 손해배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 다른 항목으로 받은 모든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가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된 치료비가 더 들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령을 할 때 그 문구상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문구를 지우고 거기다 실제로 피해자 도장을 찍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일제 권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이 소송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부에 대한 것만 내가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이 사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내용, 여부에 대한 것만 수용한다는 내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 향후 치료비로 결정된 금액을 다 소진한 이후에 발생된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골자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기회 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현이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항, 실무적으로 많이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